행복의 조건, 배우고 사랑하며 나누는 삶, 조경자. 한국국보문학 2022년 6월 제 166기 국보문학 수필 부분 신인상 수상자 조경자. 부산 거주. 월간 국보문학 수필 부분 신인상 수상. 2017년 전국 환경마술대회 최우수상 수상. 2018년 마술 부분 특상 경북도지사상. 2022년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시낭송 대상. 한국국보문인협회 정회원. 마술사 타로명리 상담사 자매지 대표. 행복의 조건, 배우고 사랑하며 나누는 삶, 조경자. 눈부신 햇살이 창문 너머로 들어와 밝게 웃으며 인사를 한다. 나도 행복한 미소로 화답해주고 어르신들에게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나요? 라고 안부를 물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긍정적 에너지 넘치는 나의 목소리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고 좋아하신다. 밤에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낮에는 마술사로 활동 중이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져지는 느낌이 들어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배우고 베푸는 일에는 적극적이라 주위에서는 힘들지 않으냐고 묻곤 한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함이고 건강한 몸으로 누군가에게 희망과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링컨 대통령은 대부분의 사람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진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행복을 벗으로 삼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행복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 초등학교 때 매일 1시간 30분 동안 걸어서 다녔다. 1학년이라 작은 키에 큰 가방 메고 다니는 것이 힘에 부쳤지만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마냥 즐겁고 신났다. 병아리들이 제잘 그리며 아장아장 걷는 모습과 흡사하다. 밭에서 일하다 우리를 발견하신 어르신들은 손을 흔들어주며 반겨주신다. 학교 생활에 적응이 되어가던 어느 날 사천 비행장 정문 옆을 리아카에 채소를 가득 실어 힘겹게 오르막을 오르는 분을 보았다. 힘은 없지만 밀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달리가 힘껏 밀다가 그만 넘어져서 바퀴 살대에 손과 팔이 끼어 들어갔다. 살찜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붉은 선혈이 낭자 모습에 급이 질려 울지도 못하고 기절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알 수 없는 언어로 주고받는 모습에서 심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팔을 심하게 다쳐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 팔을 절단해야 한다. 보호자 사인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망설일 때 18살이었던 셋째 언니가 내 동생 팔을 자르면 내 팔을 대신 동생에게 붙여줄 수 있나요? 라고 의사 선생님께 물었다. 그건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내 동생 팔을 자를 수 없다. 붙여만 달라고 울고불고 매달렸다. 의사 선생님은 어쩔 수 없이 일단 붙여놓고 보자고 하셨다. 긴 병원 생활은 했지만 언니 덕분에 나의 팔은 그때의 흔적을 훈장처럼 떡하니 버티고 있지만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 없이 건재하다.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강고가 있듯이 만약 그때 팔을 잘랐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소독 냄새도 좋고 하얀색 가운 입은 친절하신 원장님, 실장님, 의사선생님, 간호사 언니들 모두 좋기만 했다. 어린 마음에 친척들과 동네 어른들이 병문안 와서 착하다 예쁘다 말해주고 맛있는 음식과 과자, 과일이 병실 가득하고 용돈도 늘 두둑해서
아픈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공 된 것처럼 좋았다.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이 다음에 커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드리며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다. 그 덕분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간호대학은 못 갔지만 간호조무사가 되었다. 첫 병원 생활을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환자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웃음을 잃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고 초심을 지키며 행복하게 근무하고 있다. 밤에는 환자들을 돌보고 낮에는 마술을 통하여 꿈과 희망, 사랑을 나눌 수 있어 행복하다. 그리고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 조지 벨런트의 행복의 조건을 감수한 이시영 박사는 평생 누릴 행복을 찾아가기에 아직은 늦지 않았다. 삶을 배우려면 일생이 걸린다. 널 배우며 살라라고 하셨다. 반백년을 살아보니 건강이 소중함,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함, 봉사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것이 행복이란 걸 저실히 느낀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나는 행복한 부자이다. 심사평. 삶의 가치를 간주할 수 있는 걸. 투관 여러 작품을 정독으로 몇 번을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조경자의 행복의 조건 배우고 살아가며 나누는 삶이 눈에 들어왔다. 삶을 간주하고 있는 바닥에 샘물 같은 정서가 맑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극한의 경험 속에서도 담담하게 적응하고 깨달음을 사유화하지 않고 사해하로 눈에 들릴 수 있는 해안이 돋보이는 수작임을 직감하였기 때문이다. 논의는 이유 없이 동으로 결론을 냈다. 어렸을 때부터 잘 다듬어진 인성으로 인해 위기를 희망의 끈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유와 남다른 희생, 봉사 정신의 투철함이 엿보이는 행위들은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더 신선하게 느껴졌다. 소년기 한때 사고를 만나 힘들었던 병상생활을 삶의 가치와 결부시켜 잘 의미화했다. 관념적 상식을 자신의 삶으로 이끌어내는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는 행복전도사 같은 사고가 더 돋보였다. 삶의 한 가정으로 엮어내는 성숙한 자아의식에서 내면의 서사와 사고의 깊이가 느껴진다. 특히 병상의 한우에게 기쁨과 웃음을 선사할 수 있는 매직까지 섭렵하고 있어 두 가지 행로는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수필은 자아를 거울에 비춰 세련미를 찾아내는 작업이고 생각한 줄거리를 사실적인 바탕 위로 세계화를 직관하는 문학이다. 주어진 삶을 통해 자아를 떠나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수필은 자만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굴곡을 과하게 노출시키거나 너뚜리 같은 풍엽, 지나친 믿음 같은 가사들을 드러낸 줄거리로 가장 보편적이고 휴머니즘을 본질로 삼는 진실의 문학이다. 깨꼬운 자신의 삶을 성찰하여 독자에게 전달하는 슬기로운 문학이다. 마음의 샘에서 경험을 숙성시킨 한 모금에 잘 익은 포도주 같은 향기다. 조경자의 글은 수필이 지닌 특성을 자신의 글에 가감없이 투영시켰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좋은 수필가로서 세상에 맑은 샘물로 솟아나 정화의 물길로 적셔가리라 믿는다. 당신의 낙점을 축하하며 더 높은 글밭으로 정진하길 빈다. 심사위원 김병권, 김남웅, 조영갑, 임수홍. 당선 소감. 장미의 계절 5월이 왔습니다. 이름에 걸맞게 탐스러운 꽃송이가 곳곳에서 미소 지으며 뽐내고 꽃진 자리 연한 초록잎이 눈부신 햇살 기운을 받아 실록이 무르익어가는 겨울에 수필가로 당선되었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즐기면서 노트에 걱적거리기는 했지만 수필가로 등단은 엄두도 못 내고
수필가, 시인으로 등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부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에게 창작의 길을 걷도록 도움을 준 심사위원 선생님들과 국보문화 임수홍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절차탁마하는 수필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